여왕은 아름다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꿈꾸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검은 머리에 백설공주의 피부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여왕은 곧 죽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슬퍼하지 않았고 1년 후 새로운 여왕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화가 났습니다. 여자는 마법의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그녀는 그에 대한 그녀의 반선에 감탄하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까? 거울은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여왕의 아름다움을 칭찬했고 여자는 행복으로 빛났다. 백설공주는 자랐고 매년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거울에 말하면서 여왕은 이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지만 백설공주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이것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하인에게 공주를 뚫을 수 없는 덤불로 이끌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여왕을 위해서도 달콤한 소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어두운 숲으로 데려와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성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그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주는 모든 종류의 숲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숲을 헤매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들에게 매우 친절해서 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공주는 우연히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들어가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테이블은 칠인용으로 침실에는 7개의 유아용 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이 아주 작았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는 여기에 7명의 작은 사람이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그녀는 침대 중 하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7 난장이는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의 등장에 크게 놀랐다. 잠자는 백설공주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드워프들은 그녀를 잠들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다. 백설공주가 일어나서 7 난장이를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에게 애정이 있었고 소녀는 그녀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백설공주를 좋아했고 난쟁이들은 그녀를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요리, 씻기 및 청소와 같은 집을 돌보는데 동의했습니다. 내일 아침 난쟁이들은 산으로 가서 금과 보석을 채취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일하러 나가는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그녀가 사악한 괴물을 두려워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여왕은 평소와 같이 비밀실로 가서 마법의 거울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거울은 갑자기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말했습니다. 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집에 있는 놈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백설공주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비밀실로 가서 독이 있는 사과를 요리했습니다. 겉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누군가 한 조각만 먹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과가 준비되자 여왕은 늙은 상인이 되어 난장이의 집에 왔습니다. 달콤한 노파를 보며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노파는 그 소녀를 잘 익은 사과로 대하고 이 사과를 먹으면 영원히 젊고 아름답다고 말했다. 백설공주는 그녀를 믿었고 사과를 물자마자 죽어 숨을 멈췄습니다. 만족스러운 여왕은 궁전으로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워프들은 퇴근하고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큰 소리로 흐느끼고 애통해 근처 숲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잘생긴 왕자가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모든 동물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이 그에게 흥미로워졌습니다. 왕자가 난장이의 집을 발견했을 때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어린 왕자가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설공주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드워프들에게 그녀를 데리고 성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드워프들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왕자는 하인에게 공주를 어깨에 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안고 있을 때 하인들이 덤불을 우연히 발견하고 뇌진탕으로 백설공주의 입에서 독사과 한 조각이 떨어져 깨어났습니다.
어린 왕자를 보고 그 소녀도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괴물을 결혼식에 초대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고 이제 길고 행복한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노로 여왕은 마법의 거울을 깨고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 머물지 않은 레뮤엘 걸러버는 고드 호프의 배를 타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배는 해적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납치하고 승무원 전체를 묶었습니다. 걸리버는 탈출을 시도했고 벌로 해적들은 파도와 바람의 의지에 따라 그를 보트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랫동안 걸리버는 수평선의 육지를 발견할 때까지 넓은 바다를 돌았습니다. 그는 해안으로 헤엄쳐 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태양을 덮었습니다. 깜짝 놀란 걸리버는 고개를 들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큰 섬을 보았다. 굶주림과 갈증에 지친 걸리버는 섬 주민들이 그를 알아차리길 바라며 비명을 지르며 모자를 흔들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주민들은 걸리버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섬을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낮추었습니다. 걸리버가 계단을 올라갔을 때 그는 그 앞에서 매우 이상한 지역 주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며 한쪽 눈은 안쪽을, 다른 쪽 눈은 위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귀족에는 주인의 입술이나 귀를 두드려서 그의 생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걸리버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궁전에서 음식을 먹었고 섬을 여행했습니다. 따라서 걸리버는 거대한 자석으로 인해 지구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기지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비행 왕국에서의 삶은 지루했기 때문에 걸리버는 곧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지역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지붕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그림을 위해 맹목적으로 페인트를 섞었습니다. 지역 과학자들은 언어의 단어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논쟁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단순히 두뇌를 잘라내어 교환했습니다. 걸리버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고 서둘러 섬을 떠났습니다. 이웃나라로 가던 걸리버는 어둠과 어둠의 왕국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여행을 계속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겁에 질린 걸리버는 숨으려고 했지만 영혼이 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몸짓으로 여행자를 손짓했고 걸리버는 유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곧 그들은 큰 성에 도착했고 걸리버는 왕과의 리셉션에 초대되었습니다. 성을 걸어가면서 걸리버는 저녁을 요리하고 청소하고 방을 지키는 수백 명의 유령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마법사가 다스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그를 섬깁니다. 마법사는 걸리버를 영예롭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귀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그는 걸리버가 요청한 사람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사, 현자, 심지어 원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는 것에 지친 걸리버는 마법사에게 감사하고 어둠의 왕국을 떠났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서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항구를 돌아다니는 걸리버는 즉시 주목을 받았다. 그런 곳에 외국인은 드물기 때문에 걸리버는 스파이로 오인되어 체포되어 긴급히 지역 통치자에게 끌려갔습니다. 외국인은 즉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로 걸리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왕좌 방을 기어다니며 자신의 길에 있는 바닥을 핥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걸리버는 군주에게 7번 절을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쳤다. 그러자 주지사는 걸리버를 꼼꼼히 바라보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해방된 걸리버는 성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서 영국 배를 탔습니다. 걸리버는 이 부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해야 합니다.